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두원의 말, 정청래의 말. 그래서 정말 시즌 2인데요.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비주얼로 앉아 계신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너무 귀찮으시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1번 뉴스는 어쩔 수 없이 한일 갈등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습 기미가 아니라 더 확전되는 양상이에요. 오늘 대통령 발언도 다시 한번 나왔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두 나라 과장급이 첫 실무회를 가졌는데 일본이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뭐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정청래 의원님. 일본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일본이 과장급 실무회담을 했는데 명패도 없고 물도 한 잔 없고 그러니까. 창고 같은 데서 했다. 이거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전쟁 중에 휴전 회담 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완전 창고였어요, 일본이 보니까. 상당히 무례한 네. 거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게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일본으로서는 27개국 네.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걸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안보 감시국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거예요. 일종의 블랙리스트. 그렇죠. 그리고 네. 전략 물자를 통제 관리를 잘 못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건건이 다 음. 기관장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통관 이런 걸 이제 사보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걸릴 거 뭐 1년 걸릴 수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WTO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경제 보복으로 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WTO에 가면 우리가 제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기간이 문제죠. 그래서 좀 장기전에 돌입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도현 의원님 지금 그 일본이 지금 어떤 장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는 분명해 보이죠? 어떻습니까?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서로. 예. 우리는 확전할 그런데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오늘 수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발언이 또, 좀 강경했어요. 좀 네. 더 강경 발언이 나오셨는데 좀 전에 WTO 문제도 이렇게 쉽게 생각할 필요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대 국가에서 네. 보통 국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주장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동안 우대에서 보통으로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제 이렇게. 그쪽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WTO만 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보복 조치를 시작했을 적에는 그냥 참의원 선거 때문에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도 계속 확전될 양상이다라는 어떤 그 좀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아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일본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네. 사실은 합당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화수소, 네네. 에칭가스 같은 경우 북한의 우라늄을 뭐 하는데 필요한 거다. 근데 이게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이 네.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근거는 네. 없어요. 그랬죠. 네. 근데 요즘 이제 하태경 의원이 아주 지금 열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는 일본이 불법 수출을 했고 또 우회를 통해서 북한으로 많이 들어갔고 네.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는 벤츠도 일본에서 수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산케이 신문 옛날 신문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 네. 산케이 신문에서도 북한으로 지금 밀수출하는 의혹이 있다. 이걸 이제 보도한 것을 다 발굴해내서 네. 하태경 의원이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서는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궁색하죠. 네. 그러면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애초부터 노리고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도체 강국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걸 삼성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네. 거였지 뭐 본인들이 아베가 얘기했던 정치적 약속을 안 지켰다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일본 정부의 목적이 이른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근본적으로 깨는 것이라면 미국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지금 뭐 김현종 차장이 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의 지금 입장은 어떤 걸까요, 정도현 의원님? 공식 입장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데 공식적으로는 그게 또 변할 수가 있죠. 네, 그 전에 좀 전에 이제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네, 추가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국 굴기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쫓아오니까 미국이 이제 불안감을 느껴서 견제하는 건데 네. 저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일 협정 맺을 당시에는 30대 1의 국력인데 지금 3대 1로 좁혀졌거든요. 네, 네. 그 일본이 이제 뭔가 좀 불안감을 느끼고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작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발언도 바로 그 지점에 좀 주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보회의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상하려고 하는 건데 그 지점을 파고 들어서 일본이 우리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경제 전문가들한테 제가 좀 얘기도 들어보고 취재도 해봤는데요. 네. 일단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주장에 네, 의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비슷하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은 뭐냐면 네. 이 자체가 아베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재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네. 뭐냐면 여러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G20 이후에 본인이 패싱당한 거에 대한 일종의 안갚음. 근데 트럼프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겠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만드는 거라면 독일에서 다 만들 수 있고 미국에서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일본 걸 수입하다가 미국 거 독일 거 수입할 수 있는데 실험 기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네네. 이것이 빠르면 2주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뭐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모들이 보고했는지는. 네. 그게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히든카드 자신감 이런 것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외교부 당국자가 오늘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고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굉장히 조금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듯 말 듯하는 그 애매한 뉘앙스의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경하게 대처하자, 온건하게 대처하자 하는 것처럼 네. 미국 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네. 태평양 담당 차관보 같은 경우 스틸웰 같은 경우는 네네네. 우리가 개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국무부 대변인은 이건 안 된다. 뭐 조정 중재할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트럼프의 결심에 달려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재선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본인 재선에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 빨간불이다. 그러면 본인이 개입을 하겠죠. 직접적으로. 정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데이비드 스틸웰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이제 방문했고 이제 곧 한국에 내일 오게 될 예정인데 이 사람 워딩도 보면은 기자들한테 자기 뭐 일본식 애칭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일본과 굉장히 가깝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런 분이 와서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야 되겠죠. 우리보다는 일본 쪽을 더 옹호하고 두둔하겠죠. 내부적인 분위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동안의 그 양쪽의 그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궁지에 몰린 셈인데요. 네. 아까 정청래 의원 말을 자꾸 반복해서 반박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이게 대체할 수가 있다면 네.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네. 이게 여태까지 삼성에서 R&D 투자를 매년 19조 원씩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안 되니까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너무 쉽게 또 받아들일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지금 여론을 보면 뭐 임진왜란 얘기도 나오고 100년 전 뭐 강제 병합당할 때 얘기도 나오고 오늘 뭐 대통령 발언도 굉장히 뭐 경고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데
이런 그 기본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한켠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반응은 안 된다, 뭐 냉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21세기 경제 침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침공이다. 왜냐하면 네네. 정치는 정치 논리대로 풀고 경제는 또 경제잖아요. 근데 아베의 정치적인 목적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보복, 경제 전쟁, 경제 침공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거는 국제 질서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WTO 네네. 정신에도 안 맞고.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20세기 초반에 그런 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 문제로 인터넷 검색을 참 여러 번 하면서 민심을 이제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일본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빨리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일본 관광을 안 가는 거다. 그런 언급이 많이 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네. 공항은 한국인이 100%예요. 그 공항에 가는 게. 그렇습니까? 뭐 네. 90%, 80% 너무 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드 때 네. 중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랬죠. 네. 중소, 도매업, 식당, 뭐 유식업 이런 데에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애국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자도 많이 주시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좀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3632번님. 어차피 일본이 강경 시행할 게 뻔하니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김보라님. 아베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니 한국 국민들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견. 5453번님. 일본에게 굽히고 들어가서 이번 사태가 해결된다고 해도 안 좋은 선례가 돼서 향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정도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국 사드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사드 보복이 나오니까 우리가 산불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굽히고 들어간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이제 자기 감정대로 하면야 얼마든지 강하게 대응하고 싶겠죠. 근데 네네. 우리의 힘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실리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감정대로 하면야 뭐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게 돌아올 피해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주치고 달려오면은 우리는 승용차고 저쪽은 트럭입니다. 네, 네. 피해가 어디가 크겠어요. 피해는 우리가 크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일본 여행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서로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저쪽에서도 보복할 것이다. 예. 같은 방식으로. 근데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뭐 저절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발적으로.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일본 여행 계획했다가 다 취소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네. 7월말 8월 초에 방송 때문에 네. 길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동원 의원님한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토일 월 2박 3일 대마도를 갔다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일본은 짧게 가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더 가기도 부산에서 하죠. 배 타고 한번 그렇죠. 가보고 이제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만 외국을 갔다가 네.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예요 지금.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일본에 들어가는 관광객이 3천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 이 가운데 66%가 한국, 중국, 대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가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안 가게 된다면은 일본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광고 잠시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 1호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에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난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 지식산업센터 센터 M 1600-5949 시공예정사 동원건설산업.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SRT, 개통예정 GTX,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시그니처 스트리트몰. 마침내 7월 동탄 중심에 차원이 다른 성공 투자가 옵니다. 동탄역과 연결된 주거복합 단지, 쇼핑, 외식, 문화의 중심. 모두가 기다린 그곳 프런트캐슬 동탄 상업시설. 문의 031-376-3535. 시공 롯데건설.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폐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삽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안심시켜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정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경제 규제 혹은 경제 보복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이고 또 강경화 외교장관도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중요한 라인이 너무 부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두원 의원님? 좀 한가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중요한 일 때문에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특히 외교부 장관은 이럴 때 저 총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한가해 보인다. 네. 가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정청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이런 급박한 상황 되면 뭐 이렇게 그 작업복도 좀 입고 이렇게 네. 뭐 벙커 같은 데 모여서 네, 네. 회의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것이 사실은 크게 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구나. 긴장하고 뭐 있구나. 긴장하고 네. 있구나. 이제 이런 이미지는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하필이면 또 총리님하고 외교부 장관 둘이 또 떠났어요. 그 시기가 겹쳐서 네, 그래서 예. 좀 아쉬운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다. 뭐 사실 이제 순방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된 거고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있긴 하지만 비상시국이니만큼 좀 지켰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마침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대통령과 어떤 형식의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한 거죠. 네. 그동안에 뭐 1대1 고집을 했는데 네네.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야당까지 가서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보이면은 네. 일본에 대한 강한 그 사인도 될 수가 있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어떤 분열을 더 원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다. 정청래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네. 그 개회식장에서 네. 졸다가 걸렸잖아요. 네. 눈에 띄었죠. 네. 그것도 뭐 50분간 졸았다나요? 뭐 하여튼 길게 졸았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라 잔 거네. 그럼.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들켜서 뭐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네, 네. 뭐 좀 이렇게 이슈를 바꿀 필요도 좀 있었고 이제 뭐 이렇게 야박하게. 네. 보다 근본적인 것은 네. 오늘도 뭐 어떤 매체에서 그렇게 썼던데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친일 이미지, 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고육지책이다.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졸다가 들켜서 그랬든 네. 고육지책이든 네. 어쨌든 잘한 거죠. 결과적으로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자체가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결정한 건 잘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또 정미경 최고위원이 네. 또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네. 사실은 많이 희석됐어요. 그게 지금 맞아요. 그런 실검은 평가도 정미경이에요. 있어요. 황교안이 네. 아니라. 네네. 그렇죠. 이럴 때는 사실 황교안이
실검 순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또 다 덮었어요. 근데 좀 아쉽죠 그런 게. 참고로 정미경 전 의원 측에서는 막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말이 아닌지 긴지는 언론과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근데 뭐 배설물 얘기도 하고 네. 아니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이겼다는 게 그게 막말 아니고 그럼 뭐가 막말이에요. 이거는 네. 세월호에 희생됐던 분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는 발언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인용 대상으로 삼냐고요, 세월호를. 네, 참고로 정미경 최고위원이 오늘 회의에서 온라인 기사에 달린 악플을 인용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을 가지고 이겼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정두현 의원님,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어디까지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막말이라고 하기에는 좋기는 뭘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 거기까지는 뭐 막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네. 배설물을 운운한 거는 옳지가 못하죠. 그 너무 나갔다 거기서부터는. 정도원 의원님이 마음이 비단결이에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또 네. 관대하게. 응? 관대하셔서, 네. 막 착하셔서. 또 정미경 전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조국 민정수석 SNS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죽창과 동영상을 올렸어요. 물론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을 해서 올렸다 이렇게 내용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저부터도 불안해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딱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잘 해나가겠지 그런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불안한 감을. 상황이. 네, 이게 네. 도움이 되니까 저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역사적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이 처음에 한국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 동학 운동을 실제로 이제 진압하면서 네네. 이제 조선 그 왕조에서 일본을 끌어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 우리나라 백성 아닙니까? 뭐 수십만 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학살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를 만들고 하는 이제 계기가 된 게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이제 일본군이 와서 진압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 동학 농민에 대한 주제가예요. 네네. 이 죽창가라는 것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차원에서 조국 수석이 저는 올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는 없다? 무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국민들 좀 생각해 보시면 아니 되겠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다 근데 보니까 저희도 피해가 80년대 없으니까. 운동권 할 때 네. 죽창가 이 노래는 정말 즐겨 불렀어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네. 제가 뭐 정미경 그 최고위원 얘기 나와서 조국 수석까지 함께 여쭤봤는데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청와대 회동 어떤 형식이든 수용하겠다라고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플러스 외교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함께 했어요.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네.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안보 라인 뭐 할 것 없이 예, 다요. 예. 또 원래 또 계획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번 기회에 늦출 것이 아니라 저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대응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일본에서도 우리가 쉽게 지금 상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경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개각하는 것도. 근데 저는 네. 황교안 대표가 참 정치 초년병이라는 것이 이럴 때는요. 난 무조건 그냥 청와대 가서 협조하겠다. 전폭적인 이렇게 지지. 하고 말았어야 돼요. 어. 그래야 더 멋있어 보이고 네. 진짜 저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면서 정략적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지난번에 우린 무조건 등원하겠다. 지금 무조건 등원된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상임위만 등원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같은 그런 꼬리를 달려면 직접 청와대에 간 상태에서 네.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 라인을 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이밍상 맞죠. 좀 어설프죠 지금. 근데 정도 의원님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한 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외교 라인을 교체하면 일본이 속으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좀 버텨주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외교 라인이 무능해 보여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네. 벌써 이게 작년 10월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지금까지 뭐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이 시기에 또 외국 출장까지 가고. 그러니까 또 외교 또 실제로 언론상에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외교부는 별로 패싱을 한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외교장관을 임명하는 게 더 낫죠. 저렇게 외교부를 패싱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뭐 일본 관련해서 문자가 계속 오고 있네요. 5058번님, 조용한 외교, 실리 외교 다 좋은데요. 약하다고 항상 참으란 얘기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5009번님, 일본과 싸우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아베의 우매함과 지도자의 우매함이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라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런 입장 보내주셨고요. 4729번님, 정두현 의원의 발언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딱히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네, 참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신데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국내 이슈 한번 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시한이 오늘인데 역시 어렵겠죠, 정두현 의원님? 네, 뭐 끝났죠. 끝났습니까? 네,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두현 의원님? 그럼요. 이제 16번째 강행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이제 인사인데 참 청문회가 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청문회 무용론이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정두현 의원님 다른 방송 가서는 또 윤석열 이만한 검사 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오늘 또 왜?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 채택 없이 계속 채택 임명이 없이 되는 강행. 거죠.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네. 그럼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거죠. 윤석열 개인 자체는 괜찮은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된 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대신 해설까지. 그런데 계속 부담이긴 해요. 지금 그 정도 의원님 16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청문회 채택 없이 청문보고 채택 없이 강행하는 것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 분명히 아니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정도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도 100번 양보해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 부적격 의견 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그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네. 정치 협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집안이 좀 행복합니까?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줄 건 해주고 잘한 건 잘했다고 또 못할 건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묻지마 반대 아니에요 지금 다.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님?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는군요. 오늘은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저분이 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에요. 정도는. 지금 윤석열 후보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예요. 예산을 빨리 처리해달라, 추경을 빨리 처리해달라라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이 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이유로 해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끼리 풀어야 되는데 네. 오늘 만났는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본다. 예, 네. 이거 연거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추경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가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내면은 24시간 이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8일, 19일 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당에서는 이제 그 날짜에 본회의를 못 하겠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7월 국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19일까지가 이제 6월 국회이기 때문에 시간을 19일로 잡고 있었다가 자유한국당이요. 추경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이해하고 시급하니까 있습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추석 경제안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이. 네. 아니 지금 시급한 사안이고. 네. 제가 며칠 전에 강연 때문에 강원도 고성을 갔다 왔는데. 아, 네네. 그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식당인데 네. 그 앞에 불탄 거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내가 봤을 피해가 때는 여전히. 치워도 되는데 안 치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 네. 옆에 바로 바다인데 소나무도 다 불타고 그 가게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네, 네. 그 옆에 집 불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위험하네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 쳐다보면서 얼마나 오죽 답답하겠어요. 근데 좀 자유한국당이 좀 그런 거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해임안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이 시급한 추경은 이게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늦춘다는 것은 본인들 뽑아준 국회의원 지역구예요, 거기가. 네네네. 민주당 지역구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국회의원들이 자기 유권자들의 그런
애타는 마음을 왜 이렇게 자꾸 외면하고 있죠? 두 이러저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하나씩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청래 의원께는 이 해임 건의안도 그럼 어쨌든 표결하고 추경안도 같이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정도 의원님 그 이게 경계가 지금 허물어졌다라는 이유로 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계태세가 이유라면 국방부 장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저도 목손 귀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반대하지만 네. 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는 해임 결의안 낼 수 있다고 낼 봐요. 수 있다. 저는. 낼 수 있는 거고 아주 엉뚱한 건 아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같이 처리를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추경은 추경대로, 같이 해임은 그냥 해임대로. 하자. 근데 자꾸 이렇게 조건을 걸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죠.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전투에서 진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서 경계에서. 소홀히 한 장수는 용서 못한다는 네. 말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문제고요.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저 제2함대에서도 뭐 사건을 조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말년병장한테. 지난번에는 또 뭐 저기 삼척항 인근이라고 또 둘러서 이제 네네. 국민들을 좀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허위 브리핑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국방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안보하고 경제 아닙니까? 네. 근데 경제가 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 나라가 그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개각을 엄청 큰 폭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정전 의원님 얘기 듣다 보면. 아니 개각은 원래 네. 큰 폭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정치 하죠. 출신 장관들 총선 다 나가고 한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또 후임도 찾기가 어렵다. 찾기도 어렵고 그런가 봐요. 이낙연 총리가 그랬죠. 30명한테 전화했는데 다 안 한다 그랬다고.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나갈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 안 나갈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은 가서 걸릴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신감 있게. 네. 근데 자유한국당 가면 걸리고 기소될 것 같으니까 못 나간다는 거죠.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안 나가도 기소당한다. 아, 네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겁나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 홍준표 대표 지금 말씀하셔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치 문제를 정치로 풀지 않고 스스로 사법기관에 예속되는 길을 선택한 정치권도 한심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한국당의 내분과 붕괴를 노리는 세력도 비열하게는 마찬가지다. 이번 문제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로 수사나 재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도현 의원님 이거는 어떠세요? 좀 법조인으로서 안 맞는 말을 한 거죠. 더 문제다. 네,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검사 출신이. 예, 그러니까 국회 밖에서 사람 때리면 잡아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는 때려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잘못된 그러니까 발언이죠. 헷갈려요, 저도. 뭘 어떻게 하자는 뭐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아, 저는 제가 굳이 이걸 해석하자면 예전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쨌든 원내대표든 대표들이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부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몇 회 19대부터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건만 나면은 바로 그냥 경찰에 넘겨버리는 게 약간 관행화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 선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위반한 그리고 거라서. 이것 때문에 사실 동물국회가 사라졌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그걸 어겼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이 사건이 어떻게 갈지. 될지. 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되면은 그 사람이 좀 원칙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은 굉장히 자유한국당이 곤란해지죠.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명시적인 네. 조항을 어긴 거잖아요. 네. 그걸 보고 범법자라고 그럽니다. 네네. 범법자는 처벌받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3516번님 이쯤에서 이런 문자 죄송합니다.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너무 재밌네요. 한편의 드라마 보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두원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정말 이어갔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